자, 이번 시간은 앞전 시간에 이어서 우리 감지기의 설치 기준. 자, 여기서부터가 우리 실기 시험에 이제 굉장히 자주 나오는 문제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감지기가 열, 연기, 불꽃이 있죠. 자, 그때 여기 보시면 자, 우리가 이제 요 감지기의 부착 높이별 설치 기준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열 감지기의 경우에는 높은 데 설치하면 열이 그 높은 위치까지 올라갈 정도 되면 다 탔기 때문에 우리가 상대적으로 낮은 위치에 설치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레벨로 따지면 돼. 필기에서는. 자, 필기에서는 레벨로 따지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우리 레벨이 가장 높은 레벨, 그러니까 20m 이상까지 설치할 수 있는 것. 자, 불꽃 감지기. 불꽃 감지기 첫 번째. 두 번째, 광전식요. 분리형. 그 다음에 공기 흡입형. 중에 아날로그 방식. 즉 아날로그 방식이 신형 감지기이기 때문에 이 말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가장 높은 레벨이에요. 두 번째 레벨이 연기 감지기입니다. 즉 이온화식 감지기나 광전식 감지기가 되겠고, 세 번째가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입니다. 넓게 분포하는 거. 공기관식, 열전대식, 열반도체식. 그리고 가장 낮은 레벨, 즉 8m 밑에, 즉 8m 넘어서는 설치를 못하는 감지기. 이게 열 스포트형 감지기예요. 이게 이제 뭡니까? 차동식, 정온식, 보상식 스포트형 감지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벨을 따져가지고 보기에 문제를 읽어볼 필요도 없어요. 자, 만약에 이 높이에 설치할 수 있는 감지기를 찾으시오 이렇게 물어보면은 요 중에서 레벨이 가장 높은 걸 찾으시면 되고, 설치할 수 없는 감지기를 찾으라면은 레벨이 가장 낮은 걸 찾으시면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몇 메다 이상에 설치할 수 있는 감지기를 찾으시오 해가지고 보기에 불꽃 감지기, 이온화식 감지기, 공기관식 감지기, 차동식 스포트형 감지기가 있으면 레벨이 가장 높은 게 이놈이죠. 요게 답이 되고, 설치할 수 없는 감지기를 찾으라면은 가장 낮은 레벨인 이놈이 된다 이 말이에요. 요렇게 이제 정리를 하십시오. 필기에서는.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숙지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이거 이렇게 정리하시고, 그 다음 주의점. 자, 우리가 복합형 감지기라고 있었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복합형 감지기에서 보기에 열 복합형과 열 연기 복합형, 그 다음에 연기 복합형이 보기에 주어지면 이 두 놈 중에서는 레벨이 높은 게 이놈이에요. 이놈보다 더 높은 위치에 설치가 가능하다. 자, 그럼 왜? 우리가 복합형 감지기는 두 가지에, 만약에 여기에 열하고 연기 기능이 같이 들어가 있죠. 그럼 이때 열이나 연기가 두 개가, 우리가 복합형 감지기는 동시에 작동해야 동작한다. 그래서 늦다. 그래서 이 열이 여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놈이 이놈보다 레벨이 낮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열연기 복합형은 연기 복합형보다 낮은 높이에 설치할 수밖에 없다. 그 개념도 잡으세요. 요 놈이 열이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보상식 감지기는 우리 앞전 시간에 배웠을 때 차동식과 정온식 기능이 있지만 두 개 중에 어느 한 기능이 먼저 작동하면 동작을 하니까 시간이 빠르다, 작동 시간이. 근데 열복합형은 차동식과 정온식 기능이 같이 있지만 두 개가 동시에 작동을 했을 경우에 감지기가 동작하기 때문에 늦다. 그래서 이놈은 늦은 놈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연기 복합형은 연기 기능만 2개 들어가 있는 거죠. 연기 기능만. 연기가 들어가 있으니까 연기는 열보다 레벨이 높으니까 이놈보다 이놈이 레벨이 높다 이 말이에요. 그죠? 아닌 거 찾아라면 이놈을 찾으면 됩니다. 이놈보다. 자, 그렇게 따지시고 그 다음에 실기에서는 어떻게 나오느냐 2가지만 정리하면 됩니다. 실기에서는 8에서 15m 요 높이에 설치할 수 있는 감지기 중에서 연기 감지기를 제외하고 쓰시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불꽃하고 그죠? 불꽃은 뭐 다 되니까 20m 이상까지도 되니까 불꽃하고 그 다음에 차동식 분포형이 되죠. 아까 우리 레벨로 따지면 불꽃 그 다음에 광전식 분리형 공기 흡입형 중에 아날로그 방식 이거는 이제 뭡니까? 연기 감지기죠. 그 다음에 이놈은 다 된단 말이에요. 4m도 되고 다 전부 다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연기 감지기를 제외하라고 했으니까 레벨 2가 빠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차동식 분포형이죠. 그래서 답이 뭐가 된다?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가 답이 되는 거예요. 스포트형은 안 되니까. 자, 이거 하나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20m 이상에 설치할 수 있는 감지기를 또 물어봅니다. 그럼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3가지 있죠. 불꽃 감지기, 그리고 광전식 분리형 공기 흡입형 중 아날로그 방식 이걸 쓰셔야 됩니다. 근데 이때 이제 우리가 실기 시험에서 주의점은 3가지를 쓰라고 하면 이렇게 딱 써야 광전식 분리형 중 아날로그 방식, 광전식 공기 흡입형 중 아날로그 방식 이렇게 구분해서 쓰면 되는데 2가지를 쓰라고 할 때도 있어요. 그때는 요걸 다 써주는 게 좋습니다. 가로해가지고. 예. 점수가 3점이니까 1점, 2점짜리면 뭐 관계없지만 3점이면 1점, 2점 해가지고 2가지 쓰래도 이걸 다 써줘야 된다. 그리고 요거는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제 우리가 단위가 나오는데 제가 이제 실기 강의를 샘플로 찍을 때도 요걸 정리를 좀 해드렸는데 어쨌든 이 구조원리 과목은 수치 싸움이다. 그래서 이 수치를 우리가 정리할 때 단위를 보고 정리하면 돼요. 자, 만약에 문제에서 퍼센트가 나온다. 퍼센트가 나오면요. 일단 제가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는 기본이 80%예요. 기본. 이게 가장 많습니다. 그러니까 보기에 80% 있으면 그냥 찍으면 됩니다. 일단 퍼센트 나오면. 근데 5%가 있어요. 5%가. 이게 뭐냐면 강강률입니다. 강강률. 그래서 암기할 때 오감이라고 외우세요. 오감이라고 외우세요. 이게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거고 혹시나 이거는 거의 잘 안 나오는데 혹시나 싶어서 130%짜리가 있어요. 자, 이거는 뭐냐면 표시등이란 말이 나오면 130% 찍으세요. 자, 그럼 이 의미가 뭐냐? 표시등을 시험할 때 그죠? 우리가 설치하기 전에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나 이런 데서 이제 우리가 형식 승인을 받기 위해서 테스트를 받을 때 자기 전압에 사용하는 전압의 130%를 투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가 이제 만약에 DC 24V를 사용한다 하면 여기에 1.3을 곱한 130%의 전압을 투입해가지고 그 전구 있죠. 여기에 이상이 없어야 돼요. 예? 그 말입니다. 130%의 전압을 투입한다. 그 다음에 80%는 뭐냐면 우리가 소방에서는 우리가 수신기라든지 뭐 유도등이라든지 비상 콘센트라든지 이런 뭐 몇 가지를 빼고는 다 전압을 DC 24V를 씁니다. 직류 24V를 씁니다. 이게 이제 직류죠. 24V를 쓰는데 이때 우리가 전압이 낮아진다 하더라도 80%의 전압에서도 동작을 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봐보세요.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전기회로나 이런 데 가면 배울 건데 수신기에서 요렇게 이제 감지기로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수신기에서 24V가 출발하면 여기서는 24V가 절대 안 나오죠. 왜냐하면 손실이 생깁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전압 강화를 합니다. 그래서 전압 강화가 생기면 여기에서 22V가 나왔다. 그러면 요 사이에서 뭡니까? 2V의 전압 강화가 생긴 거예요. 예?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마찰 손실은 많이 들어봤겠죠.
뭐 아무리 이제 전공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가 배관이 이렇게 배관이 있을 때 요 입구 배관에서 1메가파스칼의 압력이 출발을 하면 여기서는 1이 절대 안 나옵니다. 마찰 손실 때문에. 그럼 여기에서 0.8메가파스칼이 나왔다고 하면 여기에서 손실이 0.2메가파스칼이 생긴 거예요. 이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 배관이 길면 길어질수록 굴곡이 많고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찰 손실이 더 커지겠죠. 마찬가지로 이 배선의 길이가 길면 길수록 전압 강화가 세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DC 24V에 80% 0.8을 곱하면 19.2V가 나옵니다. 요 전압에서 동작을 해라 이 말이에요. 80% 전압에서. 요게 이제 80%입니다. 그래서 소방에서는 퍼센트 단위가 나오면 모르면 강강률 빼고는 그냥 80% 찍어보면 돼. 그냥 80%. 뭐 70%, 90% 이런 건 답이 절대 아니다. 한 문제 맞췄습니다. 자, 요거는 실기, 필기 다 잘 나와요. 자, 5% 강강률, 5감으로 외우시고 나머지는 거의 다 80%다. 근데 혹시나 표시등이 나오면 이거는 130%다. 뭐 잘 안 나온다. 이건 거의 안 나온다고 보시면 되는데 예전에 한번 나와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적응 감지기라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요, 자, 실기 때도 잘 나오고 필기 때도 가끔씩 나옵니다. 자, 이 적응 감지기가 뭐냐면 여기 보면 1번부터 4번까지 있죠. 요게 문제입니다. 문제. 그리고 여기 동그라미 있죠. 1번부터 8번까지 있죠. 요게 답이에요. 즉 뭐냐면 왜 실기 시험에 자주 나오냐면 답은 똑같은데 문제가 다릅니다. 답은 똑같은데. 그래서 이거는 실기에서는 한 5개 쓰라고 나오는데 1번이 좀 문구가 길죠. 자, 이거는 뭐냐면요. 줄이면 협소한 장소예요. 즉 지하층, 무창층이고 실내 면적이 40제곱미터 미만, 40제곱미터도 물어봅니다. 시험에서. 그리고 높이가 2.3m 이하다. 그래서 협소한 장소는 우리가 구분할 때 40제곱미터 미만과 높이가 2.3m 이하 요렇게 구분을 합니다. 요렇게. 자,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협소한 장소로 보고 그럼 협소한 장소에는 오작동 우려가 크겠죠. 오작동. 자, 그러니까 이제 뭐 먼지라든지 이런 게 쉽게 쌓일 수 있으니까 오작동 우려가 크다. 감지기가 이제 화재가 안 났는데 그 작동하는 거를 오작동이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비화재보. 자,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이 비화재보하고 실보를 구분하셔야 돼요. 자, 비화재보는 안일비자거든요. 화재가 아닌데 경보가 나가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경보가 출력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경보가. 그 다음에 실보는 뭐냐면은 화재가 났는데 실패한 거예요. 그러니까 경보가 안 나간다. 경보가 실패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경종이 안 나가는 거다. 실보는. 그래서 비화재보는 이제 오작동하고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비화재보, 오작동 우려가 큰 장소에는 좋은 감지기 설치해라 이 말이에요. 협소한 장소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교차회로 방식, 이것도 이제 뭐 제가 좀 더 설명드리고, 공동구, 지하 공동구는 꽉 막혀 있어요. 오작동 우려가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장소에는 우리가 요거 암기법, 광아다축, 광아다축, 불분, 정복 해가지고 성능이 좋은 감지기, 오작동 우려가 적은 감지기를 설치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광전식 중에서도 분리형 감지기, 아날로그식 감지기, 다신호식 감지기, 축적형 감지기, 불꽃 감지기, 분포형 감지기, 정원식 감지선형 감지기, 케이블로 돼 있으니까 오작동 우려가 적겠죠. 복합형 감지기, 요 8가지를 무조건 숙지를 하시고, 광아, 다축, 불분, 정복 숙지하시고, 그 다음에 교차회로 방식 배선이 뭐냐면, 이건 뒤에 이제 배선에 나오는데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릴게요. 실기 때도 엄청 잘 나옵니다. 송배전식 배선이 있고요. 배선 방식에는. 그리고 교차회로 방식 배선이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한 회로를 말하는 거고, 회로가. 이거는 두 회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감지기 배선할 때 쉽게 이야기해서 뭐 이거는 필기 때는 안 나오니까 이렇게 감지기가 있어요. 요거를 여러분들이 아시려면은 우리 유튜브에 소방 실무편을 보시면 제가 이렇게 전선을 직접 연결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거 참고하시고. 자, 요게 발신기가 있어. 그러면 이 감지기 살려주기 위해서는 두 가닥이 가야 돼요.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두 가닥이 가야 되고, 요거를 우리가 마이너스를 공통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마이너스를 공통선이라고 이야기해요. 뭐 자세한 거는 실기 때 하시고, 그 다음에 요 감지기를 또 살려줘야 되죠. 보냅니다. 이렇게 또. 이렇게 보내요. 이렇게 보내버리면 이걸 보내기 배선이라 하거든. 송배전식을. 그러니까 산다. 이게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거 지금 한 회로죠. 한 회로. 그죠? 근데 교차회로 방식 배선은 뭐냐면 감지기를 두 개씩 설치해야 돼. 이렇게. 두 개씩. 한 구역에 한 바닥 면적당 두 개를 설치해가지고 우리가 보통 이렇게 잡아줍니다. A 회로, B 회로 잡아줘요. 그러면 요 A 회로 교차되는 부분이 요거지. 그럼 요게 A가 되고 요 놈이 A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요 놈이 그럼 B가 되겠죠. 그럼 이 놈하고 요 놈이 교차되지 않습니까? 요걸 B 회로로 잡아주고 요것도 교차되니까 B 회로. 그러니까 A 요렇게 갑니다. 두 회로. 회로가 두 개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를 교차회로 방식이라 하는데, 그럼 교차회로 방식으로 하는 이유는 송배전식일 때는 이놈만 뭡니까? 면적당 하나를 집어넣으면 됐어. 근데 지금은 이 면적에 감지기를 두 개를 넣어야 돼요. 교차회로 방식은. 그 이유는, 자, 수송 피해가 크거나, 오작동이 났을 때, 수송 피해가 크거나, 화재가 아닌데 오작동으로 감지기가 작동했을 때 수송 피해가 크거나, 두 번째, 사람이 죽을 수 있거나, 오작동으로 이 약재가 터졌을 때, 그 다음에 고가의 설비, 이 경우에는 교차회로 방식으로 해야 돼요. 즉 한 회로로 해놓으면 한 개 감지기 회로 작동을 하면은 설비가 작동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교차회로 방식은 이 두 개 감지기가 회로가 다르기 때문에 오작동을 같이 할 우려는 좀 떨어진단 말이에요. 적단 말이죠. 그래서 두 회로를 설치하죠. 그래서 제가 앞전 시간에 화재 관점과 유지 관점을 보라고 했을 때 이 교차회로 방식은 아무래도 뭡니까? 화재 관점으로 보면 안 좋죠. 두 개 회로가 동시에 작동해야 설비가 작동하니까. 근데 유지 관점으로 보면 좋단 말이지. 유지 관점으로. 이제 그 개념을 잡으시고. 그러면 수손 피해가 큰 게 뭐냐면 스프링클러예요. 그럼 스프링클러 중에서도 감지기가 들어가는 게 있고 안 들어가는 게 있어. 그러면 이거는 준비 작동식, 이거는 뒤에 제가 우리가 소화 설비 편에 가면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준비 작동식 스프링클러하고 일제 살수식 스프링클러. 이거를 여러분들이 먼저 미리 보시려면은 실기 편에 가보시면은, 실기 도면 편에 가보시면은 스프링클러 편에 가보세요. 그러면 시스템을 제가 설명을 해놨어요. 요거 이제 참고하시고, 요 두 개. 그럼 1번, 2번. 그죠? 그 다음에 사람이 죽을 수 있는 거. 질식이죠, 질식. 이게 뭡니까?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 3번. 그리고 고가의 설비는 할론. 그 다음에 할로겐 화합물 및 불활성 기체 소화 설비. 옛날에 청정 소화약제. 그리고 분말. 이놈들은 굉장히 설비가 비싸고 약제도 비쌉니다. 그래서 4, 5, 6 해가지고 6가지가 뭡니까? 교차회로 방식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죽을 수 있거나, 그리고 고가의 설비이거나 수손 피해가 큰 거, 오작동이 일어났을 때. 그래서 이 교차회로 방식은 목적이 설비의 오작동을 방지하기 위해서 회로 두 개를 교차되도록 설치한다. 요거 잡으세요. 이거 실기 때도 엄청 잘 나옵니다. 요거, 이게. 그러면 교차회로 방식은 이놈들은 오작동을 잘 안 하니까 교차회로 방식으로 안 해도 된다. 그러면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를 했을 때 이 8가지 감지기, 광화, 다축, 불분정복을 설치했을 경우에는 한 회로로 해도 된다. 그죠? 송배전식으로 해도 된다. 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 정리하세요. 실기 때 엄청나게 잘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감지기의 설치 기준. 자, 이것도 이제 실기 시험에 자주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실기 공부하실 때 굉장히 까다로운 게 뭐냐면요. 우리가 실기 때,
자, 실기는 써야 됩니다. 그죠? 필기는 이제 찍으면 되는데, 그러니까 필기는 눈으로 많이 보는 사람이 장땡이고, 실기는 많이 써보는 사람이 장땡이에요. 그러면 이 실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쓸 때 문구가 긴 게 있죠, 문구가. 이제 문구 이거 긴 걸 써야 되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실기 시험에서 암기 파트에서 어떻게 구분하냐면요, 단답. 뭐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수치 1.5m만 나온다, 이걸 단답이라고. 그 다음에 이제 가로넣기, 이게 이제 같은 의미예요. 가로넣기. 그 다음에 이 기준을 쓰는 게 나와요. 기준을 쓰시오, 이렇게 나옵니다. 장문을 쓰는 거죠, 요거를. 이런 게 있는데, 이런 놈들은 안 나옵니다. 장문 쓰는 게 일부 있어. 그거는 제가 실기 때 몇 가지를 찍어 드릴 거예요. 그것만 보시면 돼. 나머지는 그냥 단답으로 공부하시면 되는 거라.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기는 좀 쉽고, 그 다음에 필기 공부가 실기 공부하고 연관이 있단 말이, 이 기준을 쓰라는 문제는 안 나올 때도 있고 보통 한 문제 나와요. 5점짜리로. 아니면 굉장히 어려울 때는 2문제까지 나오는데 해봤자 10점이라. 해봤자. 그러니까 이거를 포기하고 가도 당락에는 크게 지장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한 7, 8개 외울 게 있거든. 기본적으로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 그거는 우리가 해놔야 된다. 실기 때 이제 보기로 하고. 그러면 지금 우리 필기에서는 요거를 다 외울 수가 없으니까 단답 위주로 공부하시고, 실기 때 요 놈을 몇 가지 추가를 하시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전기가 좀 쉽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놈들은 이제 실기 때 다 단답이나 가로넣기로 나옵니다. 그러면 보시면요. 자, 감지기 설치 기준에 보면, 감지기는 실내로의 공기 유입구로부터, 자, 감지기를 설치할 때 공기가 유입이 돼. 이렇게. 쉽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스템 에어컨이 있어. 그러면 바람이 나오죠. 그럼 그 부근에 감지기 설치하면 그 바람 때문에 뭡니까? 기류가 연기나 열이 그쪽으로 안 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5m 이상 떨어지게 설치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여기에 공기 유입구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공기 유입구가 있으면 여기에서 1.5m 이상을 띄워서 감지기를 이렇게 설치해라, 이 말이에요. 감지기를. 그러면 또 이제 여기서 제가 정리해드린 게 거리가 있어, 거리가. 자, 뭐냐면요. 1.5m라는 거리가 있는데, 요게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감지기하고 공기 유입구하고 이격거리. 요거 이격거리. 요게 1.5m 이상입니다. 요거는 이상이지. 이상. 그럼 두 번째 뭐가 있냐면요. 무선통신 보조 설비에 가면은 누설동축 케이블이라는 게 있어요. 누설동축 케이블과 고압의 전로. 요게 뭐냐면 통신선이기 때문에 동축 케이블이 고압이 지나가면은 통신장애가 생깁니다. 그래서 소방대가 무전기를 사용하기가 힘들어질 수가 있어요. 애로점이 발생한다. 그래서 이거하고 1.5m 이상 띄워라, 이 기준이 있고요. 대신에 또 이 조건이 있어. 그러면 다만 해가지고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정전기 차폐장치를 유효하게 설치했을 경우 안 해도 된다. 1.5m 이상을 안 띄워도 된다, 이 말이에요. 정전기 차폐장치를. 그 다음에 세 번째 공기관식 감지기 있죠. 공기관하고 뭐 쉽게 얘기해서 벽입니다. 벽하고 이거는 이하로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이거는 법에는 이래 됐어요. 감지구역 각 부분. 그러면 이게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되지. 우리가 공기관을 넓게 이렇게 분포시킬 때 공기관하고 벽, 감지구역 각 부분 있죠. 이 부분하고 1.5m 이하에 들어가야 된다. 이하에. 이 3가지가 있습니다. 1.5m 다 잘 나와요. 필기, 실기 다 잘 나오니까 요 3개 여러분들이 정리하시고, 그리고 감지기는 천장 또는 반자의 옥내에 면하는 부분에 설치해라. 자, 여기서 우리가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가 이제 콘크리트 바닥이다, 바닥. 여기 1층이고 여기 2층이면 여기 콘크리트예요, 바닥.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 천장이랍니다. 우리 보통 저 집에 계실 때 위에 보고 천장이라고 하죠. 그죠? 그건 잘못된 표현이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막 여기에 뭐 어떤 시설물이 지나가니까 보기가 싫거든. 그죠? 그래서 뭘 설치하냐면 도배 바른 거 있잖아요. 도배 바른 거. 뭐 석고보드나 나무를 대가지고 여기에 이제 도배지를 발랐어. 예? 여기 이제 뭐 시설물이 많이 지나가니까 뭐 등선도 지나가고 감지기 배선도 지나가고 배관도 지나가고 이러니까 여기다가 미관을 위해서 여기 이제 반자라고 하는 거예요. 요거를. 우리가 이거 보고 천장 이야기하는데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반자가 된다. 근데 주차장은 반자가 없잖아요, 대부분. 그 이유는 미관을 고려할 필요가 없지. 우리가 거주하는 데가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 데는 반자가 필요 없고, 우리가 거주하는 데는 사무실이나 이런 데는 반자가 다 있다. 이걸 반자랍니다. 그러면 뭐 요즘에 우리 커피숍 이런 데 가면 반자 없는 데도 있더라 아닙니까? 그죠? 뭐 바로 닥터 지나가고 좀 보기 싫더라 아닙니까? 그래서 반자가 없을 때는 천장에다 감지기를 달고 반자가 있을 때는 반자에다 달아라 이 말이에요. 천장 또는 반자의 옥내에 면하는 부분에 달아라. 그리고 온도가 나온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일단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 다른 게 나올 수도 있지만 거의 잘 안 나옵니다. 그거는 1% 확률도 안 돼요. 일단 온도가 나오면 20도. 온도가 나오면 온도라는 게 나오면은 20도가 거의 대부분 답입니다. 그래서 보상식이나 정온식 감지기는 20도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감지기 설치 기준에서. 나머지 온도가 나올 수는 있지만 그거는 못 맞춰요. 몇 도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우리가 감지기 설치 기준에서 나오는 온도는 20도다. 이렇게 숙지하시고요. 그 다음에 한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 제가 봐도 아무리 봐도 답이 안 나와. 답이 없어. 다 맞는 것 같은데 한번 요 최고자 동그라미 치보세요. 요 최고라는 문구를 빼고 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칭 작동 온도가 주위 온도보다 이렇게 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렇게 출제가 됐다. 얍삽하죠. 그리고 여기 보면 또 각도가 나와. 각도. 자, 각도. 자, 각도는 세 가지로 정리하면 돼요. 5도, 15도, 45도. 요 세 가지를 정리하면 되는데 요 5도는요. 뭐냐면 우리 분포형 감지기 있죠. 분포형 감지기, 공기관식, 열전대식, 열반도체식 감지기의 검출부, 각도. 우리 저번 시간에 이제 공기관식 감지기 검출부를 봤다 아닙니까? 그게 공기관이 굉장히 뭡니까? 우리가 두께가 0.3mm 이상이고 외경이 1.9mm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조금만 이렇게 구부러져 버리면 막혀버려요. 그래서 검출부를 이렇게 설치했을 때 공기관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이게 안에 그 구멍 안 그래도 작은데 이게 막힐 수가 있으니까 거의 각도를 5도 이상 경사지면 안 되게 해라 이 말이에요. 검출부. 15도는 표시등입니다. 그리고 스포트형 감지기는 45도. 그러면 이 말은 표시등을 설치할 때 여기에서 15도, 여기에서 15도를 벗어난 각도 있죠. 여기에서 다 10m 지점에서 식별이 가능해야 된다. 10m까지 같이 정리하세요. 표시등은 10m, 15도에 10m 요거 같이 정리하시고, 그죠? 여기서 식별이 돼야 된다. 그리고 스포트형 감지기는 우리가 감지기를 설치할 때 요렇게 설치하지 말란 말입니다. 최소한 45도 각도 있죠. 45도 각도. 요 45도 각도 벗어나면은 이 부분, 감열할 수 있는 이 부분이 뭡니까? 협소해지니까. 그러니까 45도 경사지면 안 된다. 경사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5도, 15도, 45도. 몇 개 수치만 정리하면 전기는 끝나요. 이제 뒤에도 이제 좀 나오겠지만, 일단, 요렇게 각도, 가면 요 세 개가 있다. 가면 뭐, 뒤에 거 5자 들어가는 거지, 전부 다. 요렇게 반복을 제가 오프라인 수업을 해보면요. 계속 이제 제가 뒤에 나올 때마다 반복을 해드리는데, 어쨌든 뭐 지금 유튜브는 여러분들이 계속 이 부분을 계속 반복해서 들으면 똑같습니다, 이게. 제가 이야기해 주나. 어떤 분들은 항상 잘 때도 귀에 꽂고 주무시더라고. 이거를 수치를 숙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좀 귀찮더라도 이런 거를 귀에다 꽂고 계속 습관을 시키면 돼요. 수치는 반복밖에 없습니다. 이 구조원리 과목은 수치 싸움이라고 이야기했죠. 지금도 수치가 굉장히 많이 나온다 아닙니까? 자, 이때
이 수치를 우리가 정리할 때, 수치 싸움을 할 때, 수치는 반복이다. 그죠? 그리고 이게 실기시험에 또 나온다. 요 개념을 잡으시고, 최소한 5번에서 10번 안에는 무조건 해결이 됩니다. 반복하면. 이건 좀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 봅시다. 요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 표가. 자, 요 표가 뭐냐면요. 뒤에 보면은 또 표가 하나 더 나오는데, 이 표가 뭐냐면요. 열 스포트형 감지기 있죠. 차동식, 정온식, 보상식. 이 가장 낮은 장소에 설치할 수 있는 이 감지기가 스포트형 감지기가 커버할 수 있는 면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보면 90이라고 돼 있죠. 그러면 차동식 스포트형 감지기 일종인 경우에는 4m 미만에 만약에 설치할 경우에는 내화 구조일 때는 90제곱미터마다 한 개를 설치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그럼 뭐 계산할 때 나오느냐? 개수 산출할 때 나온다 이 말이에요. 감지기 개수 산출할 때 실기시험에는 거의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표는. 그래서 이걸 다 외워야 되는데 쉬운 방법이 있어요. 자, 쉬운 방법이 있는데, 자, 이렇게 일단 숙지부터 먼저 할게요. 자, 차, 보, 정, 차보정. 그리고 우리 앞전에 종별 제가 몇 개 해놔라 했습니다. 차동식 1, 2, 특 1, 2. 기억나시죠? 연기 감지기는 1, 2, 3이다. 그리고 1, 2가 친구다. 요거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요거는 열 스포트형이니까 낮은 높이밖에 설치 못해. 4m 미만하고 4에서 8m 미만. 요게 8m까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주의점은 요게 미만이니까 4라는 수치가 나오면 요거를 적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래쪽 거를. 그리고 내기. 자, 이까지만 딱 해봅시다. 차보정 1, 2, 특 1, 2. 4m 미만, 4에서 8m 미만. 내기. 내화구조, 기타구조, 즉 비내화구조를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9, 7, 7, 2 요까지만 딱 해두시면 돼요. 요거는요, 실기시험에는 요 표가 주어지고 빈칸 채우라고도 나옵니다. 필기에서는 이제 뭐 그 정도까지는 안 나오지만, 그러면, 필기 때도 나왔네. 필기 때도 자주는 안 나오지만 나온 적이 있다. 그러면 여기다 공을 하나씩 붙여주는 거라, 이렇게. 979762 해주고, 그러면 내화구조 이게 완성이 됐죠. 그러면 요게 있는 내화구조를 완성하기 위해서 요 9짜리 있죠. 요거를 2분의 1을 보내면 돼. 그러면 일단 요까지 2분의 1. 그 다음에 이러면 완성이 돼요. 이게 완성이 되고. 그 다음에 요게 있는 기타 구조는 요 2분의 1 요 값에다가 플러스 5를 해주면 돼. 그리고 요 마지막 기타 구조는 또 여기에서 와가지고 2분의 1에 플러스 5를 해주면 돼요. 절반에 플러스 5를 해주면 된다. 그러면 봅시다. 9797762. 자, 세 번째 내화구조. 절반이 내려왔어요. 그 다음에 요까지 두 개가 완성이 됐죠. 플러스 5를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금방 했던 거에 절반에 플러스 5를 해주라. 그러면 요것만 달라. 요것만. 30, 15, 30, 15 요것만 다릅니다. 요것만 다르고 똑같아. 요거 시험에 거의 안 나오니까 요 부분은. 일단 요거는 다시 정리할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실기시험에 거의 뭐 무조건 나온다고 보시면 돼. 자, 차보정 1, 2, 특 1, 2 4m 미만, 4에서 8m 미만. 주의점 4자가 나오면은 아래쪽 거다. 내기 9797762 세 번째 거 절반 플러스 5 절반에 플러스 5 요것만 다르다.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예, 요거는 여러분들이 무조건 정리를 해야 된다. 그러면 요 표를 보고 우리가 이제 감지기 개수를 산출할 때 자, 보세요. 요 개념을 잡으시고 해야 됩니다. 자, 바닥 면적이 500제곱미터다. 여기 이제 요렇게 있단 말이에요. 500제곱미터가 있어. 여기에다가 차동식 스포트형 2종을 설치할 것이고, 2종. 그리고 내화구조이고 높이는 3.5m다. 그러면 70이죠. 70 적용하면 되죠. 그러면 개수 산출할 때
500 나누기 70을 하면은 7점 얼마가 나오니까 8개가 됩니다. 8개. 그럼 여기다가 감지기를요, 이거는 실기용인데, 실기에서는 차동식 기호가 요겁니다. 도식이요. 이거를 8개를 요렇게 설치합니다. 이렇게. 요 설치하는 거는 실기 때 배우시고, 그리고 발신기가 있겠죠. 요로 들어가야 되니까 요렇게 해가지고 배선을 요렇게 연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닥수 2가닥 요렇게 표시를 하고, 그죠? 뭐 종단장이라는 게 있는데 그건 뒤에 나오니까 그 뒤에 하기로 하고, 요게 이제 실기 시험이 나오는 거예요. 도면 문제가 이런 문제가 해당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우리가 계산을 하는데, 자, 우리가 이제 이게 이제 경계구역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경계구역이 뭐냐면, 수신기에 보면은, 요거는 제가 나중에 수신기 편에 들어가면 설명을 드릴 건데, 화재 표시등이 있고 지구 표시등이라는 게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회로가 5개니까 5회로용 수신기가 되는데, 이때 뭐 이게 1층이고 2층이고 3층이고 4층이고 5층이면 요 한 개가 한 경계구역이 됩니다. 그래서 뒤에 우리가 배울 건데, 한 경계구역의 면적은 600제곱미터가 기본이다. 600제곱미터. 그럼 이 말은 뭐냐면요, 600이 넘어가면은, 요게 만약에 1000제곱미터면 우리가 경계구역이 2개가 되죠. 1000에서 600을 나누면 2개가 나옵니다. 그러면 요렇게 쪼개가지고 여기다 발신기 하나 놓고, 발신기 하나가 요 놈이에요. 쉽게 이야기해서. 그리고 여기도 발신기를 설치해서 2개를 설치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감지기를, 여기에 설치되는 감지기 여기다 집어넣고 여기다 설치되는 감지기를 요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경계구역이 2개가 나오면 쪼개서 산출해 주는 게 맞다. 그래서 만약에 바닥 면적이 1000이면 1000에서 아까 요거 70을 나누어서 계산하지 마시고, 이렇게 해도 답은 똑같이 나오지만 나중에 그 실기 쪽 가면은 이렇게 계산하면은 답으로 인정은 해주지만 찜찜한 거예요. 그래서 경계구역이 2개면은 쪼개서 나눠주라. 절반을 쪼개서 나눠주라. 그러면 어떻게 계산하느냐? 500 나누기 70 해가지고, 요게 이제 아까 8개가 나왔다 아닙니까? 곱하기 2를 해주시면 돼요. 16개. 왜냐면 여기 있는 감지기가 이쪽 발신기로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 여기 감지기는 여기로 들어가고 이쪽 감지기는 이 발신기로 들어가기 때문에 쪼개서 산출해 주는 게 맞다. 그럼 어떤 분들은 600으로 600 쪼개고 400 쪼개도 되겠죠. 그건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그러면 601이 나왔어. 그럼 2경계구역이죠. 그러면 여기에 600에 하나 발신기 집어넣고, 여기다 발신기 하나 집어넣고, 요 감지기 하나 집어넣고, 여기 감지기 요로 다 집어넣고, 말이 됩니까? 이게 안 맞지? 상식적으로. 왜냐면 요 부근에 있는 감지기는 요 발신기보다 요 발신기가 가까우니까 이쪽으로 집어넣어줘야 되죠. 시스템상. 그죠? 그래서 그냥 절반 쪼개라. 그냥 절반 쪼개가지고 하면 된다. 800이면 400 쪼개갖고 계산하시면 돼요. 곱하기 1을 해주시면 되고, 600, 200 해도 됩니다. 상관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냥 그걸로 통일을 시키자 이 말이에요. 그죠? 이제 경계구역 편에 가면 다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 표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온도 20도 나왔죠. 각도 나왔죠. 다 했던 거고. 자, 그리고 정온식 감지선형 감지기. 자, 외관이 전선으로 되어 있으면 감지선형, 외관이 전선으로 되어 있지 않으면 정온식 스포트형이다. 구분하시고, 요것도 실기에서는 잘 안 나오고 필기에서도 자주 안 나옵니다. 그럼 이거 이제 설명을 드리면, 우리 앞전에 배웠지? 기억나십니까? 공기관식 감지기는 스테이플 스티커, 지지하는 거. 정온식 감지선형 감지기는 보조선하고 고정군구. 그 다음에 누설동축 케이블은 금속재, 자기재. 그죠? 늘어지지 않게 설치하는 거 2개. 그리고 요거는 뭐냐면, 감지선이 이렇게 내려왔을 때, 요 안에 2가닥이 이렇게 있어요. 피아노선 2가닥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단자가 있어요. 이렇게. 정온식 감지선형 감지기 단자에 이렇게 물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디 가보시더라도 노출 배관이 돼 있을 때, 전선관이 내려와 있을 때, 이거를 요쪽에다가 고정을 시켜버리면 요 부분이 어떻게 되겠어요? 케이블이 논단 말입니다.
헐렁헐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기 배선을 할 때는, 시공을 할 때는 단자 마감 부분이 있을 때는 마감 부분에서 가장 가까운 부분에 요렇게 지지를 해주는 거예요. 그게 얼마냐면은 10cm입니다. 10cm 이내로 우리가 마감 고정 금구와 설치를 해야 되고, 그리고 감지선형 감지기의 굴곡 반경은 5cm인데 시험에는 5mm로 잘 나옵니다. 요거 단위 주의하세요.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우리가 케이블을 설치할 때 굴곡진대가 있으면 요렇게 커브 틀 거 아닙니까? 요렇게. 그죠? 이게 이렇게 틀지 마라 이 말이에요. 이게 크게 뭐 이거 좀 이런 말 써서 그렇지만 아루를 이렇게 잡아가지고 우리가 차도 갑자기 핸들 틀면은 뭐 차 디비지듯이 이 서서히 넓게 틀어주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5cm 이상으로 해라. 이건 주의점. 단위는 5mm로 나올 때가 많아요. 그리고 요거는 밑에 거는 우리 아까 공기간식 감지기 할 때, 그죠? 공기간식 감지기 할 때 감지구역 각 부분하고 1.5m 이하로 들어가야 된다. 그죠? 그러니까 공기관을 벽에서 너무 멀리 띄워버리면 이쪽에서 화재가 나면 동작을 늦게 하니까 붙여라. 최대한 붙여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 정원식 감지선형 감지기도 우리가 벽으로 설치할 때 이렇게 됩니다. 1종, 2종, 4기. 그죠? 4.5, 3 그대로 내려오고 1. 이렇게 됩니다. 이게 수치가 내화 구조 1종, 2종, 기타 구조 4.5, 3, 1. 요거 이제 뭐 잘은 안 나오지만 숙지하시고, 그리고 케이블 트레이는 우리가 케이블을 이거는 이제 주차장 같은 데 가보시면 사다리 같은 거를 이렇게 수평으로 설치해 놨어요. 그 위에 케이블을 이렇게 얹힙니다. 이렇게. 예? 그걸 케이블 트레이라는데 요게 이렇게 케이블을 얹히는 거예요. 케이블 트레이에 이 정원식 감지선형 감지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여기 받침대가 있죠. 받침대에 마감 공구를 사용해서 고정을 시키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지하구나 창고 천장 등에 지지물이 적당하지 않다. 즉 뭐냐면 우리가 정원식 감지선형 감지기는 보조선을 제가 와이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고정 공구는 금속재를 사용하는 지지를 할 때 우리가 피스를 박아야 돼. 근데 이게 콘크리트 천장이라 그러면 이제 일일이 피스 받기가 힘들잖아요. 그때는 뭐냐? 와이어, 보조선을 설치하고 보조선에다가 묶어놔라 이 말입니다. 예? 근데 우리가 이제 만약에 반자가 있을 때는 반자는 피스가 쑥쑥 들어간다 아닙니까? 이런 데는 고정 공구를 써도 되지만 지지물이 적당하지 않은 장소에는 뭡니까? 보조선 쓰라 이 말이에요. 와이어 튕겨서 묶어놔라. 아니면 시공이 힘들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분전반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접착제, 우리가 분전반 있죠, 전기함. 여기 안에 설치할 때는 접착제로 고정시켜서 붙여라 이 말이에요. 접착제를 사용해서. 자, 그리고 이제 시험에는 보기에 어떻게 나왔냐면요, 불꽃 감지기 기준이 나왔어요. 자, 불꽃 감지기 기준은 이렇게 됩니다. 벽이나 모서리에 설치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요런 각도로 우리가 뭐 뒤에 가면 공칭 시야가, 공칭 감시거리 이런 말이 나오는데 벽이나 모서리에 CCTV처럼 이렇게 각도를 잡아서 설치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안 잡혀요. 그러면 천장에 설치합니다. 이때는 바닥을 향해서 설치해라. 이게 불꽃 감지기 기준이에요. 그러면 감지기를 천장에 설치하는 경우 감지기는 바닥을 향해 설치해라. 이거는 불꽃 감지기 기준이니까 정원식 감지선형 감지기 설치 기준에 보기에 나오면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찾으시고, 자, 그 다음에 공기간식 감지기는 조금만 쉬었다 하겠습니다.